러시아의 사회 기반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푸틴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그는 400년 된 거짓말 뒤에 몸을 숨기고 있지만 그 오래된 신화조차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못하고 있다. 경제는 붕괴 직전에 서 있고 6개의 지역 정부는 예산이 바닥나 파산 직전이다. 도시 곳곳은 하수 오염에 잠겨 사람들은 악취 속에서 살아간다. 그런데 정부는 이 모든 위기를 해결할 돈이 없다. 연방 예산의 40%가 특수군사작전이라는 이름의 전쟁에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은 이미 19번째 제재 패키지를 통과시켜 러시아의 숨통을 더 조이고 있다. 전자제품 수입 금지, 심지어 병기 수출까지 금지됐다. 러시아는 점점 더 외부와 단절되고 국민들은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럼에도 푸틴은 여전히 자신이 좋은 차르이고 실패의 원인은 부패한 관리들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 오래된 좋은 차르, 나쁜 보야르, 신화는 지금도 러시아 국영방송에서 반복되고 있다. 모든 성취는 푸틴 덕분이고 모든 실패는 그 아래의 관료들 탓이다.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다. 국가는 약하다. 태생부터 약했다. 1990년대에 세워진 러시아 체제는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도록 설계된 동시에 그 권력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도록 만들어졌다. 강한 대통령, 약한 국가, 이것이 바로 오늘의 러시아를 만든 근본 구조다. 푸틴은 국가의 수호자를 자처하지만 그의 명령조차 현실에서 무시당한다. 수많은 행정명령이 이행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하다. 관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석유 정제소, 도로, 발전소, 모든 곳에서 무행동이 안전한 선택이 됐다. 국가는 국민을 통제할 수는 있지만 스스로 움직일 수는 없는 괴물이 되었다. 푸틴이 내리는 명령이 아무 소용 없는 이유도 여기 있다. 명령을 실행할 구조적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약한 국가의 본질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약함이 단순히 행정적 실패가 아니라 설계된 약함이라는 점이다. 1990년대 신흥 재벌들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던 시절, 국가는 일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재구성됐다. 오늘날 그 유산이 남아 러시아의 모든 부패와 무능의 근원으로 자리 잡았다. 권력은 강하지만 책임은 사라졌다. 푸틴은 자신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 그는 자신의 명령이 무시되는 체제 위에 앉아 있다. 겉으로는 권위주의지만 속으로는 혼란과 무책임이 구조화된 체제다. 지금 러시아는 바로 그 모순의 결과를 온몸으로 겪고 있다. 전쟁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그는 신화를 다시 꺼냈다. 좋은 차르와 나쁜 신하들, 모든 실패는 부패한 관료들의 탓, 모든 영광은 푸틴의 공으로 돌린다. 국영TV와 신문은 이 이야기를 매일같이 반복한다. 하지만 그 신화가 더 이상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 국민들은 알고 있다. 자신들이 사는 도시가 썩고 길거리가 폐허가 되는 동안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을 영웅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간극이 바로 러시아의 균열이며 지금 그 균열은 돌이킬 수 없는 균열로 커지고 있다. 러시아의 문제는 단순히 전쟁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체제의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푸틴이 통제하고 있다고 믿는 국가 권력은 사실상 그의 명령을 무시하도록 만들어진 복잡한 관료 피라미드다. 각 부처는 존재하지만 기능하지 않는다. 이름만 남았을 뿐 실제로 그 부처가 관리하는 분야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그 결과 러시아의 국가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마비된 괴물로 변했다. 이 괴물은 위에서 명령을 내리면 잠시 움직이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관료들은 명령을 이행하는 대신 침묵을 택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안다. 1990년대의 개혁 시기에 만들어진 이 제도는 책임의 공백을 만들어냈다. 누구도 잘못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시스템은 실패를 반복한다. 약한 국가라는 개념은 바로 이런 상황을 설명한다. 국가는 강한 듯 보이지만 실상은 내부에서부터 썩어 있다. 이 약함이 지금 러시아의 모든 비극을 낳고 있다. 중앙집권적 권력 구조 속에서 권한은 집중되었지만 의무와 책임은 사라졌다. 푸틴은 절대적인 통제권을 가졌다고 믿지만 그 명령이 현실에 도달하는 순간 이미 무력해진다. 현장에서는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핑계가 통용되고 국민은 그 결과를 고스란히 떠안는다. 러시아의 도시들이 지금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방치된 폐허로 변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예산이 사라졌다. 지방정부는 예산의 99%를 이미 소진했고 잔액은 전체 예산의 1%도 남지 않았다. 6개의 지역이 공식적으로 파산 위기에 처했다. 어떤 곳은 단 3일치 행정비용만 남았다. 공공서비스는 중단되고 상하수도는 붕괴되었다. 한 도시는 아예 하수구가 터져 시민들이 인간 폐수 속에 갇혀 살고 있다. 상징적 장면이다. 러시아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다. 정부는 이 현실을 덮기 위해 전쟁을 내세운다. 우리는 외부의 적과 싸우고 있다라는 슬로건 뒤에
국민의 분노와 절망을 숨긴다. 그러나 전쟁은 경제를 살리지 못한다. 전쟁은 예산을 태운다. 지금 러시아의 연방 예산 중 40%가 군사비로 흡수되고 있다. 병사들의 급여, 무기 생산, 드론 대응 시스템, 전선 보급망 등 모든 자원이 전쟁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남은 60%로는 공공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다. 도로가 무너지고 의료 체계가 마비되며 도시의 상수도는 붕괴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정부는 국민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 부재 중인 세수를 메우기 위해 재무부 차관은 국민에게 국가의 돈을 빌려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 저축이 전쟁의 비용으로 쓰이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 얼마나 역설적인 상황인가. 전쟁을 멈추면 국민이 살 수 있지만 전쟁을 계속하려면 국민이 굶어야 한다. 그럼에도 푸틴은 이 전쟁을 멈추지 않는다. 그에게 전쟁은 실패의 원인을 외부로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도피처다. 내부의 붕괴를 나토 탓, 우크라이나 탓으로 돌릴 수 있다면 그는 아직도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제 눈을 떴다. 그들은 알고 있다. 이 전쟁은 외부의 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부의 부패와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최근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 국민의 63%가 정부의 방향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년 전보다 12%나 감소한 수치다. 희망을 잃은 국민들, 침묵하는 언론, 부패한 관료, 그리고 고립된 지도자. 이것이 바로 오늘날 러시아의 초상화다. 유럽연합은 최근 러시아를 향해 19번째 제재 패키지를 발표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무역 제재로 보였지만 그 속에는 뚜렷한 메시지가 숨어 있다. 이제 러시아는 문명 세계에서 분리된다. 이번 제재는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뿐 아니라 심지어 화장실 변기와 비데, 배관 설비까지 금지했다. 겉보기에 사소한 품목이지만 이는 러시아의 일상과 산업의 상징적 기반을 공격한 조치였다. 서방 언론은 이를 두고 푸틴의 제국이 이제 화장실조차 자급할 수 없는 시대라고 풍자했다. 러시아의 관영 매체들은 분노했지만 분노 속에도 불안이 섞여 있었다. 이 작은 품목 하나가 국가의 부패와 낙후를 그대로 드러냈기 때문이다.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제외하면 러시아 인구의 3분의 2가 여전히 실내 배관이 없는 주택에 살고 있다. 하수 시스템은 1970년대 수준에서 멈춰 있고 유지 보수 예산은 전쟁 비용으로 대체되었다. 이 현실에서 변기 수출 금지는 단순한 제재가 아니라 러시아의 현실을 직시하라는 냉소적 경고였다. 푸틴은 이를 서방의 모욕이라 부르며 분노했지만 진짜 모욕은 이미 내부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국가통계청이 발표한 수치조차 거짓으로 덧칠되어 있다. 얼마 전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러시아 남성의 평균 키는 163cm 내, 여성은 160cm로 나왔다. 우크라이나 남성의 평균 175cm보다 10cm 이상 작다. 이 기괴한 수치가 공개되자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도대체 왜 이렇게 작게 잡았나? 그 답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다. 푸틴의 실제 키가 160cm 초반대이기 때문이다. 그의 왜곡된 자존심을 맞추기 위해 국가 통계가 조작된 것이다. 이 이야기는 농담처럼 들리지만 본질은 심각하다. 푸틴 정권의 통계는 국민을 위한 데이터가 아니라 권력을 위한 거울이다. 경제 성장률, 실업률, 인플레이션, 모든 수치는 권력자의 기분에 따라 수정된다. 거짓말이 하나의 통치 도구가 된 사회. 이것이 지금의 러시아다. 그리고 푸틴은 그 거짓 위에 자신을 평범한 국민과 같은 지도자로 포장한다. 보라, 나는 여러분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그의 궁전에는 황금 욕조가 있고 국민의 집에는 물조차 흐르지 않는다. 푸틴은 평균 러시아인의 상징으로 자신을 내세우지만 그 평균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러시아는 두 개의 세계로 갈라졌다. 권력층의 호화로운 모스크바와 하수 오염 속에 갇힌 지방 도시들. 한쪽은 현실을 조작하고 다른 한쪽은 현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친다. 이 두 세계 사이의 간극이 바로 러시아 몰락의 심장부다. 이제 국민은 통계도 뉴스도 믿지 않는다. 그들은 눈으로 본다. 도로의 구멍, 공장의 침묵, 마을의 악취. 이것이 진짜 데이터다. 푸틴은 여전히 TV 화면 속에서 국가의 안정을 외치지만 그 목소리는 점점 메아리처럼 공허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러시아의 정유시설을 연이어 타격하면서 석유 제국의 신화가 무너지고 있다. 멀리 시베리아 인근 1000km 떨어진 정유공장까지 불길에 휩싸였고 푸틴이 자랑하던 에너지 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흔들린다. 러시아는 대응책을 내놨다. 하늘에 에어로스탯 풍선을 띄워 정유소 주위를 감싸고 드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거대한 철망을 설치하는 방공망 프로젝트. 그러나 그것은 마치 침몰하는 배의 구멍을 손으로 막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은 더욱 정밀해졌고 러시아의 방어는 더욱 우스꽝스러워졌다. 정유소 하나가 불타면 푸틴의 그림자도 흔들린다. 러시아 내부에서조차 그렇게 말한다. 석유는 푸틴 권력의 연료였다. 그 연료가 사라질 때 제국의 엔진도 멈춘다.
수출이 막히자 푸틴은 원유를 중국과 인도로 밀수하듯 흘려보냈다. 그러나 서방의 제재는 이제 그 경로까지 차단했다.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 은행들이 러시아 거래를 도왔다가 제재 대상에 올랐고 중국 기업들조차 뒤늦게 거래를 끊고 있다. 제국의 혈관이 막히듯 러시아의 경제도 서서히 마비되어 간다. 이런 상황에서도 푸틴은 외부의 적을 내세워 국민의 분노를 돌린다. 그러나 국민이 굶주릴 때 더 이상 적은 밖에 있지 않다. 푸틴의 진짜 적은 나토가 아니다. 우크라이나도 아니다. 바로 러시아 국민 자신이다. 굶주림과 절망, 침묵 속에서 점점 분노로 변하는 그들의 눈빛이 푸틴에게는 가장 두려운 위협이다. 러시아의 역사에서 전쟁이 끝나는 시점은 언제나 같다. 정권이 무너질 때다. 제정 러시아가 그랬고 소련도 그랬다. 그리고 지금 푸틴의 러시아도 그 길을 걷고 있다. 언론은 여전히 침묵하지만 거리의 악취와 침수된 도시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다. 권력은 자신을 신격화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수는 감출 수 없다.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 푸틴이 만든 신화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좋은 차르, 나쁜 보야르의 거짓말은 붕괴 직전의 국가를 지탱할 수 없다. 그는 곧 책임을 돌릴 희생양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오늘은 관료들, 내일은 장군들,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에게 돌아올 그날까지 숙청의 그림자는 점점 짙어진다. 역사학자들은 이미 이 시기를 대숙청이의 전조라고 부른다. 내부의 적을 향한 의심, 충성, 경쟁, 그리고 정치적 공포. 이 모든 것은 제국이 무너질 때마다 반복되던 러시아의 전형적인 패턴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 세계는 이 붕괴를 지켜보고 있다. 더 이상 국경 안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 러시아의 몰락은 세계 에너지 체제, 식량, 안보에 직접적인 파문을 던지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사람, 푸틴이 있다. 그는 스스로를 영웅이라 믿지만 사실은 제국의 마지막 관리인이다. 하수구에 잠긴 도시, 부패한 행정, 조작된 통계, 그리고 고립된 지도자. 이 모든 장면은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된다. 러시아는 진실을 외면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지금의 러시아는 전쟁보다 더 무서운 적, 즉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푸틴이 도망칠 수 없는 전쟁이다. 언젠가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그는 외부의 적과 싸우다 패한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의 거짓과 싸우기를 두려워한 지도자였다. 그날이 오면 러시아는 비로소 진실과 마주할 것이다. 그리고 세계는 다시 한번 묻게 될 것이다. 거짓 위에 세워진 권력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가?